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젊은 날을 바치셨고 또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하고요. 또 다른 연금 법안이죠. 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당대회 마무리됐고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 60년 이 전통이 제1야당 네. 사무총장 많은 거 영예이지만 네. 또 그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네.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계시죠? 물론 뭐 가장 커다란 당대표님이라든가 최고위원들이 하시는 일인데요. 네. 사무총장으로서 당내로서는 이 소통하고 네. 화합하고 단결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 밖으로는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총선에 2번 연이어 패배했고 네. 대선에서 연이어 2번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민생을 우리가 돌보면서 민생을 챙기면서 수권정당, 네.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사무총장으로서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튼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또 중책이 맡게 되신 건데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본론으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초 도입됐을 때 취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요. 네. 예전에는 그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가 시혜적으로 네. 베푸는 의미였거든요. 네네. 이게 1999년도에 제정법이었었는데 이때 그 일정한 수도기의 빈곤층이 받는 권리, 네. 이거 권리로 인정한 겁니다. 사유권의 하나로 인정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제도고 네. 국가의 시혜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 권리로서 승격 내지 네. 의미가 격상된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한 대한민국으로 보면 한 인구의 15% 정도 되거든요. 아하. 대략 한 75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그중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난번에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그 빈곤층이라든가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네. 이런 발굴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예를 어느 정도로 들어서 발굴해내고 있는지. 2011년도에서 보면요. 네. 사각지대 발굴한다 해서 2011년도에 13,752명, 네. 2012년도에 23,633명,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3년도에 31,153명, 네. 2014년도에 15만 4,065명으로 총 22만 2,603명이 네. 이 그 발굴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네.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 발굴했다가 요란스럽게 홍보도 하고 말은 네. 했지만 했는데. 발굴 후에 네. 복지 지원은 실제로 아주 빈약했다는 겁니다. 아. 22만 2,603명이 이 사각지대 발굴했다지만 실질적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16,596명에 불과했고요. 네. 기초생활 수급을 받은 사람은 41,402명으로 이 발굴 대상 22만 2,603명 대비해서는 각각 7.5%, 아. 18.6%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가 이 극대화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발굴했다 하고 소식이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들 좋아하고 반기셨는데 실제로 간 혜택은 그렇습니다. 너무 미흡했군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네. 커다란 문제였거든요. 송파 예.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예. 화장실 3남매 그 생활하던 네. 사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 사각지대 발굴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발굴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면은 아주 작았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병원비로 쓰고 남은 통장에 단돈 27원이 남아 있었고 혼자서 이 병고를 치르다가 그만 쓸쓸히 세상을 떠나신
노인분의 그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네. 여기 기초연금의 빈틈이란 기사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이제 어르신들이죠. 네. 노인 빈곤율이 한 49%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3.5%니까 네. 3.5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1년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살하시는 숫자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4천 명 정도 내가 되는데 이 자살의 동기가 한 3분의 1 정도, 34% 정도가 이 빈곤에서 비롯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빈곤을 좀 구제하자, 네. 벗어나게 하자 이런 제도에서 생긴 게 기초연금법이거든요. 그렇죠. 기초연금법인데 사실 기초연금법에 예전에 했던 노인 그 보호법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 9만 8천 원 정도 받는 분이 한 2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이 대한민국 어르신 중에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렇죠. 네.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렇죠. 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이 2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다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비에서 20만 원을 또 삭감합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나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2배 늘어나서 이 커다랗게 도움이 되는데 정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네. 기초연금이 늘어난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자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도 있고 네. 기초연금 빈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국가의 커다란 책임이죠. 그렇군요. 근데 발의하신 이 기초연금법 개정안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손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장 커다랗게 손보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중에서 가장 어르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인데 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네, 소득 일정한 인정. 소득이 안 돼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득 인정에서 기초연금액을 20만 원을 포함시키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삭감하고 더욱 커다란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이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는 액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위기에 있는 거죠. 아하. 이분들의 생계급여도 문제지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네네. 커다란 문제죠. 예. 따라서 제가 낸 개정안을 보면 이 기초연금액을 갖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소득인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죠. 네. 그럼 만약 소득인정 제외가 범위에서 된다면 기초연금을 빼낸다. 그렇죠. 네네. 소득인정에서 제외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초연금 수급자분은 20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 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수급자에 의해서 탈락된 우려가 해소되는 사라지고. 거죠. 예. 네네. 아, 지금 그 아마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한 건데 괜찮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하여튼 생각하실 가장 것 어르신 분한테 같아요. 줬다 뺏는 격이기 때문에 네. 해도 너무한 법안이죠. 이 더불어서 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시면서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뭐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이나 독립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특례 그 내용도 특례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셨던데요. 그 내용 조금만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네.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늘 존경하고 그분들 예외에 마땅한데 네. 이런 기초연금액을 그분들이 받는 그 수급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안 된다.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또 이런 그 분들이 받는 고엽제 후유증을 받는 분들 네. 이들이 받는 금액에서는 기초연금이 합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개정을 낸 거죠. 그러셨군요. 그 주변에서 반응들을 주셨을 텐데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반응, 또 반대하는 분들의 반응은 각각 어떤 것입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요. 네. 일단 뭐 국가 유공자분들도 그건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거고요. 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르신들은 네.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강하죠. 다만 이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예산도 증액될 뿐만 아니라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갖고 있죠. 네. 그거는 만약에 그 담당자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거든요. 결국은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의 네. 배려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세수 부족 얘기 나오고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얘기 나오고 다 맞물려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모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재정 안정화 내지 그런 면에서는 뭐 이해가 전혀 못할 바는 아닌데요. 네. 예,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분,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요. 네네. 이분들이 그 소득 인정액이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연 한 8천억 원 정도 네. 그 추가되는 거거든요. 아, 8천억 원 정도. 예, 네. 대한민국 예산이 한 375조 정도 되는데 네. 물론 8천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어떤 예산의 필요성 우선순위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게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이거든요. 네네네. 요거 입법 취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인데요. 네. 이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몇십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면에서 예, 부부가 만약 장애인이면 아, 예. 기초급여라고 그러죠. 예. 연금이죠. 네. 기초급여에서 20%씩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예, 해요? 예. 그래서 22만 원 받게, 20만 원 받게 되면 2만 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아, 둘이 받으니까 하나 줄이자 예, 이런 그렇죠. 얘기. 아. 이유는 주거비라든가 관리비가 경감될 것이다. 함께 살으면. 아. 그래서 20%씩 감하니까 20만 원 받는 경우에는 18만 원씩 받게 돼서 결국 4만 원이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근거에 기인한 것이다. 네.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생활비가 절감된다. 그러면 네. 생활비로 충분히 제공했을 때는 그런 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한 22만 원 정도거든요. 네. 생활비로서 턱없이 부족하고요. 네. 부부가 중증 장애인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훨씬 더 힘든 거죠. 당연하죠. 이건 논리가 바뀐 거예요. 네. 오히려 부부가 중증 장애인이면 오히려 20%를 가산을 해야 맞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네. 가산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20%씩 감산하니까 네. 이분들은 참 어이가 굉장히 없는. 어이가 없고 네. 이 현상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또 단체 생활하는 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감산 규정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아, 부부가 그건 형평성에도 중증 어긋난다. 장애인일 때는 네. 감사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감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그 아. 장애인연금법의 개정 내용이죠. 뭐 가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감산하는 규정만 좀 없애자. 네. 원래 주는 대로 주자.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네. 지금 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는 이런 그 입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시면서 고마워하시겠네요. 그 사실 이게 감액이 되는 분들이요. 네. 잘 장애인분들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당사자들은 알고 있죠. 아. 근데 그렇죠. 당사자들도 아니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부가 중증 장애인이면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려 깊지 않은 규정이 저는 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오시기 전에 이렇게까지 우리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들 이렇게 자세히 아시지 못하셨죠? 물론 주변에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네. 실제로 법률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오신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셨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으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5월 말까지 하면 만 9년째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있거든요.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렇진 않은데요. 여하간에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정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네. 국가와 사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 네. 이분들 실상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이라든가 이 정부에 인식하고 네. 이분들을 배려하고 네. 보호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잔액이 27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79세 장로인 같은 경우는요. 그
꼭 맞아야 되는 약품, 뭐 주사 이런 게 비급여여서 네. 본인이 가진 전 재산을 병원비로 내고 결국 사망에 이른 그런 네네. 사례였는데 뭐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 비급여 항목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그 개선 사항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우리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네. 62.5%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보장률이. 그런데 네. 비급여 같은 경우만 해도 20%가 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큰 병이 걸려서 네. 병에 걸려서 이제 가게가 파산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비급여 부분이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보험제도에서 비급여 부분을 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도 줄여야 된다. 대략 본인이 부담하는 게 급여 본인 부담률, 비급여 합해서 한 그 37.5%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37.5%면 큰 병 걸렸을 때는 그 가게가 파산되는 경우에 이르게 되죠. 네. 따라서 비급여 부분을 없애고 줄이는 방향, 네. 이게 큰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핫한 이슈여서 하나 더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또 노인이라든가 아동 문제 관심이 깊으셨는데요. 네네네. 어린이집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 대한 학대, 네. 방임, 네. 폭행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이죠. 또 해당자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 내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과 어린이 아동수, 보호하는 아동수 문제, 비율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라든가 네. 원장님이 과도하게 근무 시간이 과도합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뭐 10시간이 넘는데요. 10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시간 무슨 뭐 서류 교구 만들고요. 그런 서류 시간 하면은 준비하고요. 10시간이 훨씬 더 넘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과중하게 그 부담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그 보수도 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물론 네. 그분들이 보수만 갖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들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이렇게 과도한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 시간에 비춰서 어떤 그 교사들의 처우는 형편없이 열악한데 물론 이것만이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일벌 100개 한다. 네. 그런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네. 이런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금지 방안이 벌써 2010년도, 2012년도, 13년도에 이미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네. 발표한 학대 금지 방안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대라든가 이런 경우가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린이 학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자질 향상, 네. 어떤 자기에 대한 철저한 그 관리, 검증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네. 이런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동반돼야 된다. 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하긴 내 몸이 고단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뭐 과로한 예. 건 사실이고요.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그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이신 지역 현안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네. 뭐 굉장히 이 발전하는 도시인데요. 예. 가장 커다란 문제가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떤 아, 그 불균형이죠. 격차가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제 황폐화되어가는 게 많고요. 네. 신도심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데 천안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구도심이 개발을 통해서 이제 동서간의 균형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원도심 활성화해가는 법률을 제가 19대 국회 들어 처음 1호 법안을 냈거든요. 아, 예. 이 법률이 통과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마련하는데 한 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천안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동서간의 균형 발전이다. 균형.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천안 역사가 전국에서 한 천안 그 역 말이죠. 예, 예. 이 기차역인데 네. 한 전국에서 7번째 정도의 어떤 규모거든요. 네. 이용객 수라든가. 그런데 그 천안 역사가
10년째 임시 역사인 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머, 아니,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 물론요, 여러 예. 가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이 일환 중에서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임시 역사가 10년인 것은 누가 뭐래도 예. 아무리 여러 이유가 돼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천안 역사, 임시 역사 10년인데 이거를 갖다 신역사를 신청하는 것이 네. 우리 천안의 커다란 또 숙제군요. 숙제입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도 여쭤봤으니까 끝으로 이제 올해 꼭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가장 최근 현안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학대 사건을 예, 근본적으로 이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민간 그 어린이집의 회계 기준이 이 사회보장 그 사회복지시설 기준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거하고 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맞는 그 재무 회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 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네.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네. 하나의 또 큰 힘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신 양승조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